테슬라가 유럽에 풀어놓은 진짜 게임 체인저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G의 모든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2026년 1월 9일, 그러니까 약 9시간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G라는 새로운 버전이 유럽에 공식 출시됐어요. 이번 발표는 테슬라 유럽 앤 미들이스트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스펙부터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WLTP 기준으로 657km를 달릴 수 있어요. 657km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남을 거리거든요. 실제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까지 쭉 달려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유럽 앤 미들이스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차량은 카고 볼륨, 즉 짐 싣는 공간이 무려 2118리터나 돼요. 2118리터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대형 캐리어 여러 개를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크기예요. 가족여행 가도 전혀 문제 없고, 심지어 이사 갈 때도 어지간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효율성입니다. 100km를 주행하는데 딱 12,007kWh만 소비한대요. 테슬라 측에서 직접 언급하길 이건 현재까지 나온 모든 모델 Y 버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치라고 해요. 전기차의 생명이 뭐냐? 바로 효율이잖아요. 같은 배터리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또 한 번 기술력을 증명한 거죠. 그럼 이 모델 Y 스탠다드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오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운 유럽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모델 3 스탠다드가 아직도 더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단보다는 SUV, 크로스오버 형태를 선호하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가족 단위로 차를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넓은 크로스오버가 실용적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스탠다드 버전에 AI4 컴퓨터가 탑재됐다는 겁니다. AI4 컴퓨터가 뭐냐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동할 수 있는 최신 칩셋이에요. 지금 당장 유럽에서 FSD가 완전히 열린 건 아니지만 언젠가 유럽에도 FSD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이 차량은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차량인 셈이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받으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 차가 어떤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톱기어라는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이미 리뷰를 진행했어요. 톱기어는 영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리뷰 매체거든요. TV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죠. 이들이 모델 Y 스탠다드를 실제로 타보고 평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톱기어가 특히 높이 평가한 부분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실제 주행거리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카탈로그에 나온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달렸을 때 말이죠. 보통 전기차들이 공식 스펙과 실제 주행거리 사이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날씨, 운전 습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톱기어 측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의 실주행거리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와 각종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톱기어는 이걸 스텔라, 즉 별처럼 빛났다고 표현했어요. 테슬라의 대형 터치스크린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하잖아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직관적이고 업데이트도 계속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실내 공간이에요. 톱기어는 스페이셔스, 즉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칭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2118리터의 카고 볼륨도 그렇고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서 가족 단위로
타기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가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톱기어는 한 가지 더 언급했는데요.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실내가 허술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리파이드 인테리어, 그러니까 좀 더 단순화된 내장재를 사용했지만 테슬라 차량이 가진 본질적인 완성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여전히 잘 만들어진 차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톱기어가 모델 Y 스탠다드를 같은 급의 경쟁 차량들과 비교를 했거든요. 이 비교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모델 Y 스탠다드의 출시로 이 차량이 대부분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들과 비슷한 가격대에 들어왔대요. 사실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약간 프리미엄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스탠다드 버전은 진입 가격을 확 낮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들과 비교했냐면요. 푸조 E3008이라는 차량보다 실제로 더 저렴하대요. 푸조는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데 E3008은 그들의 전기 크로스오버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델 Y 스탠다드가 이것보다 가격이 낮다는 거죠. 아우디 Q4 e-tron과도 비교했는데 이건 더 재미있어요. 아우디 Q4 e-tron의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보다 모델 Y 스탠다드가 무려 5,000파운드나 저렴하대요. 5,000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약 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죠. 포드 머스탱 마크 E라는 차량도 언급됐어요. 이 차는 포드에서 만든 전기 크로스오버인데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톱기어 측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가 머스탱 마크 E의 진입 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도 훨씬 길어서 마크 E가 좀 초라해 보인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건 거의 테슬라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럽 시장의 특수성이에요. 유럽은 전기차 보급률이 정말 높은 시장이에요. 환경 규제도 엄격하고 각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일의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부터 프랑스의 르노 푸조,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까지 온갖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테슬라가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D를 내놓은 건 정말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가격은 낮추면서도 성능과 효율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657km 주행거리, 12.7kWh의 효율, AI4 컴퓨터 탑재, 2118리터의 카고 볼륨까지 스펙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 있는 수치들이에요. 그리고 RWD, 즉 후륜구동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보통 전기차는 모터 배치에 따라 전륜, 후륜, 사륜으로 나뉘는데요. 후륜구동은 주행감이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이에요. 무게 배분도 좋고요. 물론 사륜구동보다는 겨울철 눈길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유럽의 대부분 지역은 도로 관리가 잘 돼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이번 발표를 통해 노리는 건 명확해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고민하는 일반 소비자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예요. 모델 3는 좀 작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모델 Y의 상위 트림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말이죠. 바로 그 중간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한 거예요. 톱기어의 리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들은 모델 Y 스탠다드가 심플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의 핵심 강점들을 전부 유지하고 있다고 봤어요. 실주행거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실내 공간, 이 세 가지 모두 우수했다는 거죠. 특히 경쟁 차종과의 비교에서 드러난 건 가격 대비 가치예요. 푸조 E 3008보다 저렴하고 아우디 Q4 e-tron보다 5,000파운드나 싸고 포드 머스탱 마크 E보다 가격도 낮으면서 주행거리는 더 길다는 게 톱기어의 분석이었어요. 이런 평가는 단순히 한 매체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사람들이 뭘 보나요? 가격, 성능, 실용성,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잖아요. 모델 Y 스탠다드는 이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톱기어의 결론이었던 거죠. 테슬라 유럽 앤 미들이스트가 공식 X 계정에 올린 포스트에는 이런 스펙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657km WLTP 주행거리,
2118리터, 카고 볼륨 100km당 12.7kWh 소비, 이 세 가지 수치가 메인으로 강조됐고요. 여기에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 Y라는 문구가 붙었어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발표 시점이 2026년 1월 9일이었고 기사가 나간 시점은 그로부터 약 9시간 후였어요. 정말 신속하게 전 세계로 퍼진 거죠. 테슬라 유럽 앤 미드리스트의 X 계정이 크레딧으로 명시돼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테슬라의 전략이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AI4 컴퓨터를 탑재해서 미래의 FSD 업데이트를 준비시키고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넓은 실내 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가격은 경쟁사보다 낮게 책정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푸조, 아우디,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테슬라만의 강점은 여전히 존재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슈퍼차저 네트워크,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는 거죠.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G는 유럽 시장에만 출시됐어요. 아직 다른 지역 출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유럽에서의 반응을 보고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겠죠. 유럽은 테슬라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미 전체 신차 판매의 대부분이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요. 톱기어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모델 Y 스탠다드가 가격 면에서 경쟁사들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점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생산 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한 결과예요. 기가팩토리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거죠. 다른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은 아직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번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G의 유럽 출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성능과 효율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을 높인 제품을 내놓은 거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이 차량이 어떤 성과를 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톱기어의 긍정적인 리뷰와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여러분, 오늘 태조가 준비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RWD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57km 주행거리, 12철 7kWh의 놀라운 효율, 2118리터의 넉넉한 공간, 그리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가격까지 정말 볼거리가 많은 차량이었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